생리를 하면 약을 먹으면 이제 통증도 괜찮아진다고 하셨는데 성격도 괜찮아지는 건가? 과연 그 냄새 정체가 순수 생리 혈의 냄새인 건지 맞지? 그래도 생리 중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일단 피가 나다 보니까 혹시라도 뭔가 더 세균 감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혹시 더 있진 않은지. 오늘은 남자분들을 위한 시간이면서 여자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생리통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생리통은 여자분들한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인데 남자친구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대체 여자친구가 생리통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생리통일 때는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오늘 생리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리통은 크게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을 크게 구분을 하려면 내가 배가 아플 때 생리통 약 시판되는 진통제를 먹었는데 좋네, 괜찮네 하면은 대부분 1차성 생리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먹어도 나는 조절되지 않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2차성 생리통을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치료를 하면 많이 호전이 되거든요. 병원에 가도록 하세요.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정확한 기전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생리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여러 인자들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이 확 증가를 해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확 증가를 하게 되면 자궁이 확 수축을 하면서 허혈이 되고 또 수축 자체로 생기는 그런 근육통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생리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판에서 판매하거나 혹은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생리통 약들은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줄이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소엔 이 정도 레벨이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뜬 거를 다시 원래대로 낮추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으셔도 돼요. 이게 막 정상적인 거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평소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시판되는 약 중에 사실은 타이레놀, 개보린 계열보다는 엔세이드라는 계열이 조금 더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이레놀, 개보린 약 같은 것보다는 이거는 다른 통증이 있을 때 좀 더 적합하고요. 생리통이 있을 때는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자가 생리 평균 기간이 25년에서 30년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계속 진통제를 먹어도 괜찮은 건지 내성 네. 얘기가 많던데. 생리통이 보통 한 달에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없잖아요. 생리 첫째 날, 둘째 날이 보통 생리통이 있고 3일째부터는 대부분 없어져요. 그 이상 지속되면 역시 2차성 월경통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몸에 큰 무리가 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도 4시간 간격을 맞춰야죠, 선생님. 하루에 2번 먹는 약도 있고요. 하루에 한 3번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 그 용량에 따라서. 네, 약의 종류에 따라서. 네, 하루에 2번 먹으면 되는데요. 여하튼 확실히 내성은 없다. 네, 내성이라는 거는 먹었을 때 약발이 안 드는 건데 그쵸. 약발이 안 드는 경우는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생기지 않아요. 우리 PD님의 와이프는 내성 때문에 안 드신대요. 생리통을 막 끙끙 안 그런 하신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외래 오셔갖고 막 아파요. 생리통 너무 심하대요. 약 드셨어요? 안 먹었대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은 후에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참는 거죠? 세디스트. 통증을 즐기고 막 그런 게 아닌 다음에야 저는 안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생리통이 시작되기 전에 드세요. 왜냐면 약발이 드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리잖아요. 아프기 전에 먹으면 안 아파요.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이 줄어들게 되면 생리 양도 줄어요. 저는 무조건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도 늘 먹어요. 매달. 우리가 생리 기간에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짜증이 쉽게 나고 한 것은 호르몬 변화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생리 중보다 생리 전에 심하신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리 전 증후군은 생리 전에 시작이 돼서 생리를 하고 한 4일 이내에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건 생리 전 증후군이 아니에요. 그리고 2번 연속의 사이클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우리가 생리 전 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데
사실 생리전 증후군도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더 기분, 무드, 감정 변화가 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라던가 혹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장애요, 카테고리로 선생님. 잠깐만, 장애요? 진단명이 장애라는 거죠? 증후군이 아니라 네. 이름이 야, 깜짝 놀랐네요. 네. 월경 장애 이렇게 생리전 월경 장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바뀌기는 하는데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역시 아주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황체 호르몬의 박동성 분비와도 관련이 돼 있고 세로토닌과도 연관이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치료고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이거든요. 진짜 심하신 분들은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할 때 기절하기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치료를 정말 병원에서 하셔야 돼요. 인생 살면서 2번 기절했어요, 생리 때문에. 아 진짜요? 근데 한 번은 화장실에서 기절했고 그게 너무 잠깐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시간 감각을 없지만 아무도 날 발견 못했어. 그런 거 엄청 잠깐이었지 않았나. 근데 진짜 그 기절이라는 게 아무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 시간 동안. 기절이 맞으셨을까요? 그랬겠죠. 의식 소실이었던 거죠. 의식 그러니까, 소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그랬으면 이제 저도 아. 의심을 했을 텐데 인생에 2번이면 꼭 생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근데 뭐 그 후에 괜찮았으면 그냥 사는 걸로. 잔거 같은데 뭐 그냥? 그렇죠. 약간 약간 좀 잔거 같은데 그랬으면? 그럼 이거 잔걸로 판명한 걸로. 근데 보통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심한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두 차례로 끝나지는 그쵸. 않고 거의 매번의 사이클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병인 경우가 많아서 그 기절이 위험한 게 기절 자체가 아니라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생리통이 뭐 아래쪽 골반, 뭐 상복부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른 데까지 아프다 하면은 자궁내막증 같은 다른 질환도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치료가 꼭 필요하고 기본적인 그 NSAID 약 말고도 다른 약을 피셔야 돼요. 치료 목적으로. 생리전 증후군을 진단을 하려면 사실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표로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해보시면 되고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초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활 개선이에요. 운동을 한다던가 뭐 소금기나 설탕 같은 거의 섭취를 줄인다던가 단당류보다는 약간 복합 탄수화물의 음식을 섭취한다던가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도 돼 있고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섭취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로도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고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약물 치료인데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호르몬제 중에 야즈 같은 경우에는 생리전 증후군 치료로 FDA 승인을 받은 약제거든요. 야즈 같은 경우는 생리통도 있고 생리전 증후군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추입니다. 선생님, 이게 최근에 난 기사인데요. 네. 뭐 일본의 어떤 의학 집단에서 뭐 발표한 거예요. 근데 생리전 증후군이 검지하고 약지와 관련이 있다. 일단 손하고의 관련성은 잘 모르겠고 막 저 그 기사 그냥 슬쩍 본 것 같은데 어느 논문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약지가 더 길면 검지보다 약지가 더 긴 여성이 남성 호르몬이 더 많더라. 거기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손가락하고 남성 호르몬에 관련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아예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뭐 생리전 증후군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검지 약지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약간 기분 장애, 생리전 증후군일 때 막 우울하고 막 불안한 게 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겐이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안드로겐이 조금 더 올라가신 분들이 이런 감정적인 게 불안정한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손가락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게 더 긴데 생리전 증후군 없거든요. 봐봐요. 비디오님. 이게 검지죠, 얘가. 네. 약재 더 검지가 긴데? 더- 있으세요? 아, 없어. 없어요? 아 그럼 틀린 건가 봐. 근데 안드로겐하고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정답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여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오늘은 저희가 남자 스태프들을 모셨어요. 와. 지금까지 어둠의 세계에 있던 분들을 사실은 카메라 뒤에서 소리 없는 웃음과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던 그분들이신데 오늘은 목소리를 내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생리통 때문에 여친한테 힘들었던 거 오늘 가감없이 얘기해 주세요. 생리를 하면 약을 먹으면 이제 통증도 괜찮아지고 괜찮아진다고 하셨는데 성격도 괜찮아지는 건가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아예 근본적으로 완전히 약으로 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호르몬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다가 결론이에요. 전 여자친구가 생리를 하면 엄청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리하기 전에도 조금 성격이 안 좋긴 했는데 생리를 할 때마다 완전 막 두 얼굴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로 고민하시는 남자분들이 진짜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해결 방법이 딱히 없어요. 어쨌든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성질이 안 좋아지는데 뭐 이것도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뭐 얘기는 하는데 뭐 대세에 지장 없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해야 또 더 좋아지는데 역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짜증나고 예민한데 제일 만만한 게 남자친구나 남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그 짜증과 분노가 다 분풀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여자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런 것이어서 뭐 사랑하면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그럼 피하시는 게 그때는 그냥 만나지 마세요. 아니면 짧게 만나거나 아니면은 언젠가 준비해놨던 이벤트가 있다면 차라리 그날. 냄새 남자들은 사실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뭐 이렇게 되게 좀 남자들 그렇더라고요. 네. 그 충격적인 냄새가 정말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과연 그 냄새 정체가 순수 생리 혈의 냄새인 건지 냄새인 건지 제 생각에는 순수 생리혈의 냄새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냉이 섞여서 냄새가 났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왜냐면 우리가 단순 피는 그냥 피 냄새잖아요. 그게 피 냄새지 역한 냄새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섞였던 냄새일 것 같고 그리고 피 냄새가 상대방한테서 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땀 냄새나 그런 분비 냄새가 섞여서 나거나 혹은 패드를 좀 오래 안 갈아서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3-4시간. 왜냐면 이게 피가 산화가 되잖아요. 산화가 되면 냄새가 나고 색깔도 좀 갈색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는 냄새가 좀 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리대 회사에서도 되게 열일하잖아요. 냄새를 잡으려고. 뭐 한방제도 섞고 뭐 다른 성분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자주 가는 건데 비싸. 생리대 비싸. 그래서 미레날 넣어야 되나? 돌고 돌고 미래나는 선생님의 큰 그림이었어 오늘. 아, 생리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특히 생리 주기가 짧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생리 그 직전이나 뭐 생리 초기에 성욕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게 맞는지랑 그리고 아무래도 생리 중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일단은 피가 나죠. 나다 보니까 혹시라도 뭔가 더 세균 감염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혹시 더 있진 않은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여자는 배란기의 성욕이 증가해요. LH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여러 호르몬들 때문에 그러니까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배란기에 모든 여성은 성욕이 증가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인차는 굉장히 달라요. 짐승들은 그때 성욕이 미친 듯이 증가해서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을 때는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 호르몬에 대한 그 성욕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사람은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배란기에 성욕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배란기에 성욕이 증가하지만 생리 중에는 막 성욕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생리 중에도 성욕이 증가할 수가 있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해도 되느냐? 해도 돼요. 뭐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뭐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사실 되게 좋은 먹이니까 영양분이 너무 많으니까 균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그 안에서 균이 더 쉽게 증식을 할 수가 있어서 균이 있거나 무슨 병이 있다면은 그게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감염이 막 더 되고 병이 더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생리 한 3일째, 4일째까지는 다행히도 아니죠. 지금 댓글 중 보면은 남성 누가 봐도 남성 구독자인데 본인 선생님 산부인과 오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왔어. 오면은 그분들이 좀 선생님이 봐줄 만한 게 있어요? 성병 검사는 할 수 있어요. 아. 네, 성병 검사 똑같이 남자분들도 산부인과에서 할 수는 있고요. 가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성병 검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다실이나 뭐 다양한 예방 접종 하러 오시는 남자 환자분들도 꽤 있고 그냥 기존에 그런 걸로 왔었던 남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감기약이나 뭐 다이어트약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딱히 와서 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세요. 그분들한테 네, 오셔도 돼요. 저희는 뭐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의사 언니 한마디. 여자친구의 그날인데 여자친구가 성욕에 불탄다면 하셔도 돼요. 입니다.